다음 문제를 클릭하면은 2 플러스 무엇이 10이 됩니까? 이 무엇을 2의 10에 대한 보수라고 그래요. 2에다가 얼마를 더 보충해야 10이 되느냐. 그래서 8이죠. 그럼 암산으로 정답을 구하고 탭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암산으로 8이라고 생각을 하고 탭키를 눌러요. 탭키가 어디가 있는지는 금방 얘기했죠.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내가 생각한 답하고 컴퓨터가 말해주는 답하고 일치하는가,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이건 엔터키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8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3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7이구나. 그러면 탭키를 눌러서 7인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몇 번 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5번 이게 도운 겁니다. 하나의 알고리즘, 하나의 순환 루트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흐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하고 탭키를 눌러서 비교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구나, 이 흐름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동적으로 흐름이 되어 있어요. 그걸 디폴트라고 그러죠.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 디폴트입니다. 그러면은 엔터키하고 탭키를 눌러가면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은 나 이제 좀 흐름보다도 내가 직접 숫자 키를 눌러가면서 해보겠다 하면 연습을 선택합니다. 연습을 선택해서 다음 문제 엔터 키를 누르고, 또 이번에는 암산으로 하지 말고 적어야 됩니다. 숫자 키를 눌러서 3에다가 7이구나. 그러면은 맞으면 넘어갑니다. 안 맞으면은 가령 6에다가 2구나 해가지고 이거 안 맞아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다시 해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요. 그래서 4를 쳐야만이, 4 숫자 키를 눌러야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하고, 테스트한 것을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테스트를 선택을 하면 그런 다음에 그런데 다른 점은 이게 이제 타이머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가령 연습할 때와 똑같아요. 3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 나가는데 이것이 몇 번 했느냐, 그러니까 시행한 횟수하고 이 시간하고에 의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령 10번을 하는데 몇 초 걸렸다, 20번을 하는데 몇 초 걸렸을 경우에 그때 한 횟수하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에 의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테스트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테스트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수학기초 숙달 요령 2, 5 더하기 편, 5보다 얼마나 더 많이, 그 동영상 편에 직접 한번 이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10에 대한 보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진법,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의 조직은 십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그러면은 가령 손가락과 수를 대응시키면서
보수 관계를 익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령 2의 10에 대한 보수는 8이죠. 4의 10에 대한 보수는 6이죠. 남아있는 거. 6의 10에 대한 보수는 4죠. 꼽은 수가 바로 먼저 수예요. 가령 7에 10에 대한 보수는 3인데 이것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맞히지 세어서 답을 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해시킬 때나 필요한 것이지 바로 대응관계로 눈으로 보면 바로 그냥 통해야 돼요. 7이다 그러면 3이다. 6이다 그러면 4다. 이거 5다 그러면 나머지는 5다.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로 금방금방 나와야 되지, 수를 카운트해서 세어서 답을 내는 그 버릇은 일찍부터 없어야 됩니다. 대응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계산이. 세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진법의 경우에는 한쪽 선만 있을 경우에는 오진법이 되겠죠. 5. 그러면 하나면 넷이고, 셋이면 둘이고, 넷이면 하나고, 넷이면 이렇게도 하나고, 또 둘이면 셋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연습해도 됩니다. 5에 대한 보수도 5를 실렉트 해가지고 다음 문제를 클릭하면 5에 대한 보수를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9에 대한 보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에 대한 보수가 나타납니다. 9에 대한 보수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연습하면 되고, 이제 연습, 테스트, 연습을 한 다음에 충분하면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9는 10보다도 항상 하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1이면은 10 같으면 9인데 8이 되는 거고, 또 5면은 5가 아니라 4가 되는 거고, 1은 9인데 8이 되는 거고, 하나가 적게끔요. 2는 8이 아니라 7이 되는 거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이 9도 마찬가지로 뭐 따질 것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9에 대한 보수가. 이런 식으로 뭐 아주 그 프리스쿨이나 아주 그 유치원생들, 또 그 한 2, 3년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는 뭐 3 같은 것 가지고 해도 돼요. 3 같은 거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100에 대한 보수, 100에 대한 보수를 이렇게 좀 100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10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6의 먼저 9에 대한 보수는 3이고, 또 5에 대한 보수, 5의 10에 대한 보수는 5입니다. 그러니까 35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에 대한 보수도 하면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특히 100에 대한 보수는 이 거스름돈을 바꿀 때, 거스름돈을 주고받을 때 아주 편리해요. 또 이상하게 그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은 이걸 또 잘합니다. 또 이걸 잘하면 또 거스름돈을 쉽게 아주 능란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100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52의 100에 대한 보수를 구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단위부터 생각합니다. 1단위, 필사는 1단위부터 하지만 속사는 10단위, 큰 수부터 계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10단위, 5의 9에 대한 보수 4, 그 다음에 2의 10에 대한 보수 8, 그렇게 해서 48, 이렇게 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의 9에 대한 보수 4, 2의 10에 대한 보수 8, 그래서 48.
왜 이쪽은 9고 이쪽은 10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10이 돼 가지고 하나가 올라와서 그놈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고 합쳐서 1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단위는 9, 9에 대한 보수, 1단위는 10에 대한 보수, 이렇게 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52의 100에 대한 보수는 5의 9에 대한 보수 4, 2의 10에 대한 보수 8, 그래서 48, 이렇게 구하는 것이 편하고 하나의 요령이고, 그러나 1단위가 전부 다 제로일 때는 10단위도 10에 대한 보수만 구합니다. 그래서 3의 10에 대한 보수 7, 그래서 70,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30의 100에 대한 보수는 70, 52의 100에 대한 보수는 48,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